2년여 전 갑자기 벌어진 코로나19 사태. 전염의 위기 속 많은 나라가 국경을 걸어 잠궜고 해외에 있던 우리 국민들은 불이 나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 해외를 오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답답함을 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코이카와 같은 국제협력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수많은 개도국. 코이카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50여 개의 개도국에 직접 봉사단원을 파견해 보건,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코로나19로 50여 개국에 파견된 1,400여 명의 봉사단원 전원을 귀국시키고 해외 봉사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봉사단원이 떠나고 개도국은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사단원들이 선생님으로 활동했었던 학교나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거나 혹은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개도국 정부들은 한국 봉사단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없는데 해외 봉사는 멈출 수 없는 상황. 코이카는 묘수를 떠올려 해외에 나가지 않고 다시 해외 봉사를 진행합니다. 아니, 어떻게 국내에서 해외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스브스 뉴스가 국내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지속했던 봉사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개도국의 한국어 전파에 그리고 전력 보급에 도움이 되고자 코이카를 통해 활동을 이어온 두 사람. 현지 파견 당시 도움을 주러 갔던 그들은 되려 본인이 배운 게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소설 번역하고 그리고 그거를 태국에서 다시 출판하는 게 목표예요. 라든지 이런 연락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남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요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봉사활동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야 저분들한테 저 사람한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남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저보다. 보람이 가득했던 일상.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던 두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모든 활동을 접고 귀국하게 됩니다. 저도 당시에 봉사단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하루 이틀 만에 그 결정이 나고 해외 파견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하나 씨, 박희곤 씨는 귀국 후에도 해외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답은 바로 원격 봉사.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겁니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귀국을 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제가 수업을 안 하면은 이 수업을 대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 수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크게 원격 봉사 활동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괜찮은 국가에서는 실시간 줌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거나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혹은 조금 인터넷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습 콘텐츠라든지 녹화 영상을 업로드해서 현지 주민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과제를 피드백하는 등의 그런 종류의 원격 활동도 있었습니다. 산업에너지 실습 위주로 해야 되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온라인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그것도 같이 동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완성을 해서 그쪽하고 약속된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그쪽에서 이제 그걸 참고해서 확인하는 방식 그렇게 저는 진행했습니다. 현지 봉사활동만큼 소통이 원활할 수는 없었지만 뿌듯한 순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으로 제가 토픽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 연도에 태국에서 처음 열리는 토픽 시험 2를 보고 4등급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토픽 4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걸 봤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정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원격 봉사라는 참신한 방법으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갔던 코이카. 최근 해외를 오가는 게 가능해지며 다시 현지에 파견할 해외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일단은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지에 가서 직접 그 사람과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치앙마이의 라차팟 대학교에서 열렸었어요. 그때 학생 2명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우리 학생이 상을 타겠지, 입상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입상을 하지 못해서 너무 속이 많이 상했는데 그때 옆에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저는 태국 한국어 번역가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마음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현장이 느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한 봉사단원도 있습니다. 레츠디긴 플랫폼은 우리 인근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제가 해외 봉사 활동 당시에 이제 현지인들 동료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한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들을 이렇게 식사 자리에 많이 초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방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한식을 알려주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타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쉬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본 회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의 경험이 제가 현재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반이 되어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는 해외 봉사활동. 물론 해외를 오가는 게 전보다 쉬워졌을 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건 아닙니다. 호이카는 이번에 파견되는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만 60세 미만 그리고 부스터샷을 맞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선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또 단원들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나 또 긴급 상황에는 이후송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파견자 보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의료 물품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재 정말 저희 지금 1000건이 넘는 요청이 와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어려움에 공감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